안녕하십니까. FNS A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이제 5월달이 끝났습니다. 5월달이 끝났고요. 종목들 움직임,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5월 29일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우리 AI 인베스트먼트에서 추출되었던 종목들의 움직임 먼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30일, 지난 금요일이죠. 5월 30일 날 추출된 종목들 한번 보고, 그리고 5월 달에 추출된 종목들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LX 인터내셔널, LG, 서린바이오, HD 인프라,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이 종목들이 이렇게 추출돼 가지고요. 제가 픽을 한 종목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 LX 인터내셔널 먼저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보시면은 전일 양봉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 살짝 플러스 시작했다가 밑으로는 한 1.2%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요, 결국 0.5% 정도 조정도 0.5% 조정으로 마감하면서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을 어떻게 뚫느냐, 그게 관점이 될 것 같은데, 다시 아쉬운 거는 이제 세게 시작해서 29,000 뭐 한 4,500원 정도 시작해가지고 살짝 조정받아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요 앞쪽에 전고점을 뚫기 때문에 유효한 포인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가 걸렸었죠. 지주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좀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보니까요. 일단은 만화 시작했죠. 만화 시작하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화 시작했다가 아침에 잠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죽어버리면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시작하더라도 이 전일의 종가를 회복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일 종가가 깨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시작했지만은 종가 회복했다가 플러스 좀 났다가 다시 이제 이 전일의 종가를 훼손해 버리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좀 탈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서린바이오 볼게요. 서린바이오는 아침에 플러스 강하게 시작했죠. 1.7% 정도 시작했다가 위쪽으로는 11.9%까지 올라갔지만은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도 충분하게 변동성을 줬죠. 1.79%에서 그 11.9%니까는 거의 10% 정도의 변동성을 준 다음에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추출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추세가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은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플러스를 시작했다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양봉을 세우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고점 부분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를 거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를 안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추세 형성에 실패를 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고점에서 터진 물량들, 그리고 얼마 전에 터진 물량들, 그리고 오늘 터진 물량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매물이 지금 많이 이제 데미지가 있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다지는 모습 나온 다음에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실패는 하지 않았고요. 이 변동성을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인프라코, HD 현대인프라코는 이게 이쪽에 상한가로 시작한 거는 좀 무시해졌습니다. NXT에서 아침에 호가 갭이 비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KRX로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 한 9,500원 정도에 요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9,500원 정도에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왔다가 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충분하게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고점 요 부분의 고점을 좀 소화하는데 조금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죠. 거래량이 좀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또 보시면은 아침에 갭상승 시작했다가 조금 플러스 났다가 매물 받아가지고 살짝 마이너스로 끝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매물, 전일의 매물, 그리고 2월달의 매물, 그리고 3월달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옆으로 긴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뭐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요 가격대 2,500원부터 해서 2,400원대에서 상당히 받쳐주는 어떤 그 지지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 29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그렇게 저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는데 결과도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간 모습이 나오진 않았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이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은 서린바이오 정도, 그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날, 5월 마지막 날 30일 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디 갔어? 자, 추출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F1 시스템에서는 한국 BNC라는 종목이 추출되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뭐 1월달하고 2월달 고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점에서 매물들을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 차트를 길게 보면은 지금 5,800원부터 해서 7,000원까지의 어떤 매매 공방이 좀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세워야내는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는 변동성은 클 것 같고, 충분하게 이렇게 변동성 속에서 이렇게 매매만 잘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고, 요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종목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뭐 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저는 추출 시스템에서 엮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30일이죠. 한국 BNC 종목에 였고요. 그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죠.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바로 이제 매물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뭐 제껴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야, 이것도 참 뭐랄까요, 좀 길게 보면은 여기서 걸리는 거잖아요. 걸리고 내려갔는데 일단 거래량은 많이 터졌고, 그래도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의 요 부분의 매물을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이제 시세가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엮겠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거래량이 많이 튀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뭐 위쪽에서 3,750원 부근에서 이 터진 물량들을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세가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까지 한번 엿볼게요. 근데 종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깨끗한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전처럼요. 깨끗하게 이제 이 시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MBC는 뭐 제끼고요. 시세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자한 종목이라서 좀 제낄게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낄게요. BNC 나인테크, JR.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과거에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좀 보초 쓰는 느낌들이 좀 강했거든요. 경험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양봉 쓰면서 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리고, 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리고, 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매물을 쌓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한 방에 딱 뚫어주는 게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은 보긴 보는데, 갭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한번 볼게요. JR 글로벌리. 그래서 오늘은 네 종목이 추출했고요. 사실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어요. 저는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고, 그냥 뭐 시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뭐 그 정도를 보고 있고, 위쪽에 막힌 종목들이 좀 많아요. 매물도 좀 많다는 이야기죠,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종목들은 뭐 저점 매수해 가지고 전고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인하고 매도해 가지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또 전고점 돌파를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달라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기술, 캡스톤 파트너스, 나인테크, 야, 나인테크가 아니죠. 한국 BNC, 하나기술, 캡스톤 파트너스, JR 글로벌리 요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에 이렇게 5월 16일부터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요 종목들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충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 저희 FNS AI 시스템에서 만드는, AI 인베스트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코리안리 먼저 볼게요. 5월 16일 날 추출됐고요. 5월 16일 날이 추출되었고, 5월 16일이면은 대충 요게죠. 이날이 이제 추출돼 가지고 다음 날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5월 16일 날 추출됐는데 요거는 한번 죽었죠. 이날이 이제 추출됐다가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다음날 죽어가지고 그 제외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5월 20일 날 이날이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추출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요게 뭐 9%짜리예요. 뭐 그리고 요게 이제 3%짜리. 그래서 세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10% 이상 움직였으니까는 추출된 다음에 10% 이상 움직였어요. 그리고 원익 PNE도 보시면 5월 16일 날 추출됐거든요. 5월 16일 날 연할 추출이 됐고, 그리고 진폭을 주면서 이날도 한 9% 정도의 변동성, 그리고 7%까지 올라가는 변동성, 그리고 살짝 조정 2%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14%까지 올라가는 변동성, 그런 다음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있는 고점에 대한 이 거래량을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날, 어떻게 보면 이날이 이제 피날레 시세인 거죠. 그렇지만은 충분하게 우리가 16일 날 추출되었지만은, 추출돼서, 저가로 보면은 2,500원부터 해서 3,000원까지 거의 뭐 25% 정도가 움직였던 거죠. 이 봉들이 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데 25%가 변동된 거예요. 며칠 만에 25%가 변동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현이라는 종목은 이제 5월 19일 날 추출됐고요. 5월 19일이면 요 날이고요. 그 다음날 0.7% 마이너스에서 3.3%까지 4% 정도 변동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89% 한 3%, 3, 4% 변동됐고요. 이런 다음에 이제 조정 보였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턴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죠. 보시면은 이날이 거의 뭐 변동성이 10% 정도 나오고요. 이날은 2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이날이 이제 추출돼 가지고 이런 살짝 조정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조정이 보였고, 여전히 제가 뭐 조정 보일 때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었죠. 그래서 충분하게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이었다. 추세를 형성하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수젠텍은 한번 볼게요. 수젠텍도 5월 19일 하니까 이날이거든요. 이날 추출돼가지고 전날에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9%까지 15% 변동되었고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1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날도 11%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전고점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고점이 9,400원이었고 추출된 날 저점이 6,700원이었으니까는 거의 뭐 한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가 변동이 된 거죠. 3,000원 정도면은 40%죠. 40%. 요게 한 40%가 나오는 거예요. 40%가. 이렇게 이제 추출돼가지고 지나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르비텍은 첫날하고 제가 바로 이제 이거는 좀 실패를 좀 선언했잖아요. 물론 당일날 변동성은 많이 줬었죠. 5월 19일이고요. 이날이 이제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위쪽으로는 마이너스 2%, 위쪽으로는 9%에서 한 12% 변동성을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추출에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고점 대비 고점을 보면은 지금 2,890원까지 시세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출된 이후에 주가가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 추출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점에서 보면은 2,530원이 거의 2,890원이니까는 뭐 한 10% 이상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에브리봇은 요거는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날 추출돼 가지고 그 다음날 보합부터 해가지고 바로 10%를 올려버렸고 그런 다음에 전고점에서 그 대충 보면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 게
추출되는 게 전고점을 앞두고 이렇게 추출되는 게 많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야가 중요합니다. 그 통과를 하게 되면 추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뭐 올리고자 하는 세력, 올리고자 하는 매수세, 뭐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리고 그 수익 실현 내지는 이제 털고 나오고자 하는 어떤 세력들이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완전히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뭐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상한가로 시작하면서 이날 목요일 날 급하게 좀 상승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래프톤도 뭐 좀 어렵다라고 했죠. 계속 이제 아까 뭐 이런 종목들 가려고 하다가 말고 이런 종목들이 좀 어렵거든요. 크래프톤은 좀 이제 실패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이제 5월 20일 됐으니까 이날 됐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작더라도 이렇게 잘 이제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진전기는 뭐 이날 추출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갔네요. 한국어 컴퓨터도 이날 추출이 돼가지고 이 전고점에서 어떤 매물을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종목들은 조금 주의해 봐야 되고, 그리고 보합 내지 플러스 출발했다가 살짝 조정받을 때 치고 올라가는 갈 때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거래량 실리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아직까지는 깨지진 않았는데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조금 이것도 조금 뭐 시세가 조금 어렵죠. 바로바로 이제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추세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오리엔탈 전공도 5월 20일 날 요날 이제 추출됐고요.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들을 깨지 않고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뭐 MACD든 뭐 이평선이든 뭐 RSI든 아니면 스토캐스틱이든 뭐 볼린저 배드든 아무튼 보시면은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표에 보시면은 그걸 이제 손절선을 건드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이 거의 뭐 15% 정도 변동성을 줬고 이날도 이제 7% 정도 변동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받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전형적으로 이렇게 추출되는 종목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뭐 바로 이제 뭐 당일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있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이고, 전고점에서 걸리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실패를 했어요. 20일날 추천돼 가지고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도전했지만은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5% 정도 올라가면서 도전했지만은 여기에 걸려서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0일날 추출됐고 그 다음날 10% 정도 변동성, 그 다음날에 또 4% 정도 변동성, 그 다음날에 8% 정도의 변동성,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6% 변동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전고점에서 이제 전고점 목표를 달성하고 좀 주춤거리면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인텔리안텔크 보시면은 5월 20일이면 아마 요 날일 거예요. 이틀 조정받고 살짝 조정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시면은 뭐 안정적이죠. 그런 다음에 7% 그리고 5% 그리고 이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매물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 이 정도면 매매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죠.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추출하는 종목들은 그냥 공유만 하는 거고 절대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생명과학은 이날 이제 추출되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15% 시작해서 상한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날에 2,500원부터 해가지고 4,600원이면은 거의 이제 2,000원 정도가 올랐고요. 한 6, 70%가 바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물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런 식의 어떤 형성이 됐어요. 삼성중공업도 21일날 추출됐고요. 요 날이죠. 이날 추출됐고 살짝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는 모습들. 추세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형성돼 가지고 추세 형성됐다가 도중에 쉬는 구간에서 다시 이제 추출된 거예요. 그리고 제 시스템에서는 벌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한번 이렇게 위쪽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다시 출수됐을 때 그때 다시 매매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리드 같은 경우도 21일날 요날 추출됐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살짝 조정받다가 이날 또 상한가 이렇게 갔죠. 그래서 21일날 그 다음날이 시초가가 5,490원이었고 거의 뭐 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더블이 나온 거죠. 순식간에 더블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추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생명과학하고 뭐 셀리드가 정말 단기간에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라운텍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디 추출되는가. 요날 추출됐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요것도 이게 작아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변동폭이 커가지고 작아 보이는 거는 보이요. 이것도 이제 7%짜 13%짜리예요. 고가 13%고 종가는 7%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제 13%또 변동성이 생긴 거고요. 고가가 13%거든요. 전고점에서 건들리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추출되는 거예요. 1승도 뭐 딱 보면 여기서 추출됐고 그리고 조정받다가 이날 거의 1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17%가 올라갔는데 매물 받고 내려온 모습.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종가가 전고점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세워보면은 이날 두 가지겠죠. 뭐 나는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다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확인을 한 후에 종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절대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유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피코그램 볼게요. 피코그램 21일날 추출됐잖아요. 요 날이잖아요. 이날 보면은 거의 17% 20% 가까운 변동성 13%부터 17%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20% 변동성 그리고 이날은 살짝 내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8% 시작해가 5% 시작해서 8%까지 갔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날 2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이 고점이 요게 고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뭐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2,600원부터 해가지고 3,400원 갔거든요. 2,600원에 3,400원 한 800원 정도 움직인 거잖아. 2,600원에 800원이면은 거의 뭐 30%가 넘죠. 30% 넘는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풍제야. 20일날 추출됐거든요. 요 날이고요. 20일날 추출돼서 이날 거의 뭐 25% 정도 변동성을 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25% 정도 변동성.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잡으면은 9,900원이 이제 13,000원이니까 거의 뭐 한 30%, 32, 33% 정도 그런 변동성이 생긴 거죠.
랩지노믹스 22일날 요날이고, 요거는 이제 좀 죽어버렸네요. 요날은 조금 죽어가지고, 랩지노믹스는 그날 제가 그날 바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시작해가지고 플러스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예 이제 기준상으로는 매매 대상이 되지 않은 종목이었죠. 다음날 보신다고 하면은, 다음날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도 수출은 이날 됐고, 이 다음날 마이너스 3.6%에서 7%까지 8%까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매물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날은 이제 NXT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거래 안 되고 뭐 이렇게 상한가가 붙은 걸로 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가 의미가 있는 고점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라인 소프트 변동성 쭉쭉 주면서 올라가죠. 이날 추출됐고요. 이날 이제 왔다 갔다. 이날도 16%짜리 나오고, 이날도 9%짜리 나오고, 이날도 14%짜리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추세를 약간 형성하려고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종목도 좀 탈락을 했죠. 보면은 탈락을 이제 뭐 추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워 22일날 추출돼 가지고 그 다음날 5%에서 플러스 3.8%까지 8%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날은 이제 점 상한가인데 이게 그냥 없는 상한가일 거예요. 그냥 NST에서 나온 상한가라고 보이거든요. 지트파워 한번 볼게요. (26일) 어이구, 이게 요날이잖아요. 이것도 별 의미는 없어요. 아, 근데 이게 그날 이제 거래가 많이 됐네요. 이게 의미가 있는 상한가였구나. 이게 8시에 5분 차트에서 보면은 이게 20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침에 물량이 좀 몰려가지고 상한가를 갔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 30%짜리 한번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NF 요날 추출됐겠죠. 추출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이것도 뭐 이날 추출돼 가지고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27일날 추출됐고요. 요날이고요. 그 다음날 뭐 6% 오르고 그 다음날 4%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요날 추출됐고 그 다음날 1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전고점 올리는 모습. 되게 패턴들이 알시겠죠? 그 패턴이니까. 지금 한 달 동안에 제가 종목들 이렇게 추출된 것들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충 파악을 했을 거예요. 추출되고 나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전약품은 27일날 추출됐고 이날 아침에 1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3%, 그 다음날 28%까지 오르는 모습들, 그
그리고 이날 또 23% 올린 모습들. 그러니까 뭐 저점만 잘 잡으면은 거의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순식간에 5, 60% 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이날에 이제 턴하는 날이었고, 그 다음날 19%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19%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요렇게. 그냥 대충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날 추출되었고, 그 다음날 10%짜리 하나 나왔네요. 10%짜리 나오고, 그 다음, 30일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받은 모습. KG 케미칼. 요것도 마이너스 3% 갔다가, 플러스 3%로 6% 변동성 보이고, 금요일 날은 또 4.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아쉬운 게 전고점에서 또 이제 좀 부딪히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이날 추출됐고, 28일 날. 그리고 다음 날에 7%짜리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 2%짜리, 뭐 10%는 나오는 거죠. 파워넷. 이날 파워넷은 이날 추출됐겠죠. 28일 추출됐고, 살짝 이거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죠. 이 종가를 뚫지 못했으니까요. 그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4%짜리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느낌만 보시면은 이 종목들 매매할 만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뭐 18%짜리 하나 나오고, 조정받고 그 다음 18%짜리 하나. LX 인터내셔널부터는 자기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순식간에 뭐 7, 80%가 올라온 종목들이 며칠이 안 되지만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출한 종목들은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건데,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결과들도 이렇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에 드시다가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 올리는 날 알람이 가거든요.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상이 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구독자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